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주 간지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큰 어떤 이제 관계의 확장, 이런 과정 사이에서 자신과 가족 또는 타고난 운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친, 여러 가지 그 육친들을 가지고 그 해석을 어떻게 붙여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사주 간지 안에서 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조를 하나 아무렇게나 또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그 간지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간지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자, 이 글자 사이에는, 인과 술 사이에는 삼합이라는 합이 형성됩니다. 삼합이라는 합이. 물론 이제 이 삼합의 요소는 조건 따라서 많이 변수가 발생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합이라고 하는 인자가 발생하고, 또 요 사이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신이라는 것이 이제 육합이라는 또 인자가 있는데, 육합이라는 인자로서 서로 견인,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사이에는, 요 글자 사이에는 또 충이라는 글자가 발생합니다. 충이라는 글자가 발생하고, 또 요 전체를 묶어서 이것을 또 삼형이라 해서 형이라고 하는 글자로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간지 모양에서는 합도 있고 또 충도 있고 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관계가 조성됩니다. 관계가 이것이 지지끼리의 관계죠. 지지끼리 관계고, 천간적으로는 또 이렇게 정하고 임하고 서로 멀리서 원격해서 견임, 짝을 이루려는 오행적으로 짝이 되고 음양적으로 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도 있고, 또 오행적으로 이 두 글자 사이에는 갑하고 경 사이에는 편관의 관계면서 충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충의 작용은 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치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제 관계의 확장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합충, 형파해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명칭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요. 보통 합이라는 것은 생산,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것. 즉,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자식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 합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죠, 궁합. 궁합이라는 말도 이 합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합의 양상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이 합도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아주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체를 뜯었는데, 그 벽체 안에 뭐가 나왔느냐면 이런 벽체가 있으면은 벽체를 일부분을 뜯었다는 거죠. 뜯어보니까 이 안에 내부 벽체가 보이겠죠. 보는데 여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이렇게 여기에 못이 박힌 채로, 꼬리에 못이 박힌 거예요. 꼬리에 못이 이렇게 박힌 채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은 거예요. 그 꼬리를 자르지 못하니까 꼬리를 자를 수 없는 부분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본 거죠.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10년 전쯤에 이 벽에 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못질. 하필이면 이 못이 이제 이 도마뱀 꼬리를 찔른 거죠. 그렇다면 이 도마뱀이 찔려 있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 있었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 벽을 뜯다가 말고 이 꼬리 묶인 이 도마뱀을 이제 관찰합니다. 관찰하니까 한 9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웬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먹이를 입에다가 물고 와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먹이를 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뱀은 도대체 이 도마뱀하고 어떤 관계겠느냐. 뭐 엄마 도마뱀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뭐 부부 도마뱀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자식 도마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았었죠. 근데 아무튼 이게 부부 도마뱀이든 자식 도마뱀이든 또 부모 도마뱀이든 아무튼 이 도마뱀의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도마뱀의 인생. 이 도마뱀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묶인 이 도마뱀도 뭡니까? 몸이 묶여 있어서 그 당하는 고통이 적지 않겠죠. 적지 않지만 이 먹이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먹이를 물어다 날라준 이 도마뱀의 아픔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의 아픈 것 같다? 합의 아픈 것 같다는 거죠. 합의 아픔.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긍정적으로 유익하게 생산적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무엇을 해?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도 멀리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도마뱀은 무엇 때문에? 합 때문에, 그놈의 합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 좋으나 싫으나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합의 그 해로움을 옛글에는 전했습니다. 인유합담. 사람이 합이 많으면, 인유합담. 합다면 지무원달이라. 뜻이 먼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무원달. 사람이 합이 많으면 뜻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합의 해로움이 바로 그런 거니까 보통 그 합이 생산적인 역할을 하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작용도 하더라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뭐 이런 도마뱀처럼 이렇게 고달픈 합은 아니라도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밉지만 어떻게 한다고 해? 할 수 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 합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묶인 도마뱀이 아니고 이 두 도마뱀이 서로 짝짓기를 하는 도마뱀이라면 짝짓기를 하는 도마뱀은 새끼를 놓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적인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런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둘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이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매이는 관계. 자, 이것이 어떻게 하다고? 부득이하게 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다. 자, 그 다음에 그 충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 반작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에게 끝없이 자극을 주는 관계. 만났다 하면은 의견에 우리가 상충이 이루어진다죠. 의견 상충. 의견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넣고 살기에는 대단히 피곤하다. 한 자리에서 같이 지내기에는 그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괴로운 요소를 안고 있지만 결국 뭐라고 해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항상 뭘 생각한다고 해요? 나와 대치되는 적대적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더욱 나를 어떻게 해요? 재무장하고 성숙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이 있는 사람들은 뭐 대체로 뭐가 있느냐면 투쟁성, 경쟁심들이 대체로 남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항상 제일 큰 거 먹어야 되고, 그거 가도 제일 비싼 거 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그 경쟁적인 요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서는 해로움에 작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작용력, 서로에게 그 상승작용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와 정반대되는 존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힘이 된다. 그래서 적당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적이 있어야 자기 역할이라는 것은 더욱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있어야 우리가 도둑을 잡는 경찰의 존재가 더욱 빛이 난다는 거죠. 도둑이 없는 경찰, 자기 역할, 자기 의미가 어떻게 돼요? 크게 약화되죠. 그래서 충에 의한 관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군, 그러면 이 군을 위협할 만한 뭔가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주로 무엇에 의하여? 생산은 합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성장은 적당한 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공 잘 찬다는 거예요. 공을 잘 차도 아주 나보다 더 잘 차는 그 상대나 다른 존재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서로를 자극해서 크게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무엇이 있어야, 충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성공이나 발전에 촉매해지는 가속시키는 작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합이 없어서도 안 되고 충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타고난 팔자마다 약간씩 합이 많은 팔자도 있고 충이 많은 팔자도 있고 합충이 부족한 팔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합도 필요하고 충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사회적으로 뭔가 같이 일을 도모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도 결국 뭐냐? 나의 존재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해? 사랑하라. 원수를 그렇게 큰 의미로 보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있으니 내 의미가 빛난다는 거죠. 네가 있으니, 꼴보기 싫은 네가 있으니 나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네가 악의 버튼을 눌린다면 나는 선의 버튼을 2번 눌리리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작용이 이 충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은 뭐냐면 이게 충도 아니고 합도 아닌 그런 묘한 간지 배열에 의한 형태가 이 형인데요. 형은 뭐냐면 용도가 우째우째 하면 뭔가 합쳐질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쪽은 맞고 이쪽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쪽 부분은 부딪히겠죠. 어느 부분은 부딪히고 어느 부분은 남고. 자, 이런 것을 뭐냐면 서로 약간씩 그러면 양보를 하자. 그럼 당신이 조금 깎아내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만큼 깎아내고 그다음 내가 이만큼 채워 넣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용도나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채워야 있는 관계. 채워야 있는 관계. 그래서 뭐가 따라요? 나나 상대방의 둘 다 희생적 양상.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 나는 A라는 존재는 이만큼, B라는 존재는 이만큼 채워넣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서로를 맞추어서 뜻을 달성하는 것. 자, 그래서 이 형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일종의 수술로도 보고
몸을 상하는 것을 상신으로도 보고 또 무언가 외부적인 희생, 잘라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단단했죠. 그래서 형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직업적으로 그런 용도의 그 직업 특성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누구든지 나의 주변에는 결국 합의 관계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충의 관계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과 나는 형의 관계에 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더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파도 있고 또 뭐 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형태는 이제 외부적인 것이냐 대체로 심리적인 것이냐 이런 것하고 이제 같이 섞입니다만은 대체로 큰 어떤 관계론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삶이 유용한 것만은 아니고 또 충이 너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할 존재가 많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다가도 적군 출현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5분 대기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가서 뛰어나가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것이 너무 많아도 불편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의견이 잘 맞다가 어떤 부분은 서로 의견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만큼 서로 양보하자는 거죠. 양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목적을 이뤄보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해요? 복잡, 다단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서도 그러한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죠. 가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놈 저 공부만 좀 더 잘하면 될 건데 인간성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 신체적인 성장도 마음에 들고 뭐 처세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합의 관계, 충의 관계, 형의 관계가 되죠. 합이 많으면 또 뭐냐? 그냥 이유도 없이 좋다 이거예요. 이유도 없이 좋다. 이유 없이 좋은 게 잘못하면 일을 크게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에서 오는 오류, 충에서 오는 오류, 형에서 오는 오류, 또는 부족한 점, 양보할 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저 친구는 나하고 충의 관계다. 그래서 마주치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분류를 쫙 해두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 부득이하다. 다 부득이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득이하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이 세상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고 원망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원망해가지고 해결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공존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존의 조건. 전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려면 내가 유익하게 하려면 좋은 것이나 나쁜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조건을 개선하라 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는데 어떻다고 해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 선택이 많이 제한됩니다. 희석되고. 자, 그럴 때에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공존의 조건을 찾아라는 거죠. 공존의 조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합도 되고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합으로 풀 것이냐 이건 충으로 풀 것이냐 이것은 형으로서 서로 양보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무엇이 나온다고 해요? 공존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간지의 모양. 사주간지의 모양은 뭐냐면 대자연의 운동이에요. 대자연의 운동. 네. 이 대자연의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더라. 그래서 그 대자연의 운동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배우자? 우리가 공존의 조건을 배우자는 거죠. 공존의 조건. 이것이 뭐냐?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삶의 선택.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나는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에 유익하다? 아무에게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뜻을 맞추기도 어렵고, 뜻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남의 뜻을 다 내 뜻에 맞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 부득이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어차피 발생한다는 거죠. 어차피 발생한다. 그러니 뭐냐? 이 관계 때문에 뭐 한다고 해? 성질 다 때려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해. 자가 원래 저런 아가 아니었는데 저런 생활 하면서부터 고마마 성질 다 때려붙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저런 원래 성격이 아니었는데 장사하면서부터 완전히 막 능구렁이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조건과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천성적인 요소, 고유적으로 부여된 성품이 무엇에 의해서의 관계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저것 다 떠난 자리에서는 저도요, 원래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몸이 아니었다면, 뭐예요, 또 그러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도 있고, 아닌 놈도 있고. 이것이 뭐라고요? 대자연 운동의 부득이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또 사회관계로 확장해서 살아가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